안녕하세요. KMD 플러스에서 최근 건축기사 구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업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정행철 교수님 모시고 좋은 정보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김문당 KMD 플러스 교육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권현정 사업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그 KMD 플러스 건축 기사 구조편 동영상 강의를 맡은 정행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플랜트를 주로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지금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경희대 건축학과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제 경력을 보면 네, 건설회사를 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네. 건설회사 다니면서 현장에도 있어봤고 네. 본사에서도 있어봐서 음, 지금 이 구조에 대한 음. 일을 거의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 네. 경험 이걸 네. 살려서 음. 지금 이런 그 강의를 이제 음. 맡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 네. 실제 이론적인 건 내용 플러스 음. 또 실무적인 내용도 같이 겸해서 좀 네네.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겸임교수 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예. 현업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네.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많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안전 문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건축기사 구조 이전에 구조에 관련된 걸 살짝 좀 언급을 하고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건축 구조 전문가로서 네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반의 구조, 예. 네, 그리고 주요 쟁점, 예. 뭐 이런 것들을 또 하시는 업무와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지금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건설 업계에서는 네. 좀 심각하죠. 좀 경기도 안 좋고 네, 그리고 그쵸. 이제 구조 쪽에서는 작년에 네. 이제 대형 사고가 좀 났기 때문에 네, 이제 맞아요. 여러모로 지금 법계 개정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그 검단 신도시에 그 네. LH에서 하는 시공하는 네. 지하 주차장 그 음. 무량판 붕괴 사고가 난 이후에 TV에 매스컴에 이제 나왔죠. 뭐 그쵸. 전수조사해서 철근을 음. 빼먹었네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제 그걸 계기로 네. 지금 법 개정도 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저희 건축 구조 기술사의 역할이 네. 좀 많이 중요하고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네. 발생이 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법 개정되고 뭐 하면 네. 저희 건축 구조 기술사 음. 특히 이 구조 전문가들의 역할이 네. 더 커지고 더 네. 중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이제 한번 저희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심기일전해서 네. 법 개정도 하고 음. 이런 전체적인 교육 프로세스나 음. 이런 거를 다 좀 개선을 해서 네. 하면은 음. 그 후진국형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 후진국형 사고가 음.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어쨌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 경험을 조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 구조나 뭐 안전 관련돼서 뭐 일반인들이나 뭐 시공하시는 분들도 사실 구조 전문가한테 맡기고 크게 뭐 관여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인식 개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최근에 어떤 사례나 이런 걸로 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경주랑 포항 지진이 왔잖아요. 그때 제가 건설회사 있을 때 네. 이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맞아요. 저희가 포항에 이제 아파트 현장이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입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제가 몇 번을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사실은 저희가 내진 설계에 대한 저희도 한 30층 정도 높이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네. 저희가 본사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신기술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진이 나온 다음에도 저희가 뭐 균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때 되게 뿌듯했죠. 그래서 가서 공청회 때 네. 이제 우리 입주민분들한테 제가 싹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박수 다 치고 제가 퇴장을 했죠. 그래서 되게 뿌듯한 일인데 그런 거죠. 이제 저희가 댐퍼라고 하는 신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진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근 배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철근 배근이랑 섞여서 댐퍼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저희는 그래서 댐퍼 시스템을 다 적용을 했죠. 그런 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네. 이제 그 시공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장에서는 이제 저 같은 구조 전문가들 이제 물론 네네. 그분들도 엔지니어지만 그렇죠. 저 같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분야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댐퍼를 적용하니까 이제 문의가 많이 왔죠. 현장에서. 제가 공청회 때도 솔직히 우리 입주민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네. 제가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쵸. 실제 시공한 사진이랑 곁들여서 좀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했죠. 그래서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진이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렇죠.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지진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하려고 하고 예. 지진 문제가 사실 조금 간간히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셨다. 네네. 구조 기술사니까 그게 또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교수님, 근데 댐퍼가 좋은 기술이라는 거는 뭐 말씀하셔서 알겠지만 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구조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용어니까 조금 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댐퍼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댐퍼라는 거는 네. 이제 우리가 지진이 오면 네. 지진을 제어하는 그 기술 중에 네. 뭐 쉽게 철근 배근을 해서 잡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제 댐퍼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철제로 만든 네. 그 철제로 만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파트를 사시면 이제 현관문 있잖아요. 네.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이 콘크리트 네. 콘크리트가 있죠.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오면 네. 거기가 그 안에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흡수해 버린다는 원리죠. 그런 게 댐퍼인데 지금은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화된 기술이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댐퍼 시스템을 좀 적용을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업마다 구조 기술사들이 뭐 의무적으로 또 감리나 뭐 네. 여러 가지 그 업무에 있어서 구조 기술사들의 업무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어쨌든 구조 부분 법 개정 많이 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래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놓치기 쉬운 최근 뭐 개정되거나 아니면 예. 입법 예고되거나 이런 법 관련된 거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LH 사태 이후로 네. 이제 지금 법 개정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주요 이슈는 그겁니다. 이제 그 구조기술사의 역할. 예, 그러니까 제일 이제 문제는 네. 이제 구조 계산을 하고 도면을 그리는데 그거에 대한 역할을 명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 네. 제도. 네. 감리도 이제 사실은 구조기술사가 지금 현장에 가서 네. 협력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협력하는 그 대상 건축물이 네. 이제 범위가 엄청 대형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게 점점 범위가 이제 좁아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리법의 개정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구조 기술사의 그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쵸. 건축 기사 말고요. 네. 건축 구조 기사라는 게 지금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건축 구조 기사 자격을 라이센스를 따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 설계 사무소에서 도면도 그리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감리도 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지는 그런 음. 제도도 신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구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다른 그 영역? 네. 이라고 조금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네. 아까도 계속 이제 내가 구조 기술사다, 자꾸 구조 전문가다 말씀하시는데 예. 그러시면서 나 같은 사람은 많이 띄워줘야 되고 네. 알려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시고 지금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일반인 분들 중에 네. 건축사 하면은 이 대중적으로 스타가 된 건축사 분들이 이제 많죠. 네, 있죠. 많죠. 네. 뭐 누구라고 제가 실명은 여러분들 아실 다 거예요. 아실 분들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분들 몇 분 TV에도 계시잖아요. 나오고 뭐 알쓸신잡인가 뭐 근데 구조기술사라고 해서 TV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보면 전체적인 그 제도가 네. 어떤 그 대형 사고가 나면은 그때
뉴스에 보면은 건축 구조 기술사 한 수십 번 나옵니다. 그쵸. 그러다가 또 사라지고. 네네. 예, 이게 지속이 안 돼요. 소방도 나오고 그때. 그렇죠. 예. 그때만 반짝. 네. 예, 그래서 또 제가 드라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건축사가 나온 드라마는 많았죠. 건축 구조 기술사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네. 이제 나의 아저씨라고 네. 지금은 이제 저 작곡하신 우리 그 이성균 배우 네네. 그리고 이제 여자는 아이유. 사실 건축 구조 기술사가 우리나라 드라마에 그것도 네. 진짜 히트친 드라마에 유일하게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인데 네. 거기에 보면 이성균 그 배우가 명대사가 있습니다. 예, 그 아이유랑 이제 대화하면서 구조기술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이성균 배우가 그래요. 건축물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다. 네. 자, 그래서 건축사는 디자이너지만 건축구조기술사는 이거를 무너지지 않게 네. 계산하는 물리적으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건축물은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다. 내력이 버티면 건축물은 버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제가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이 제가 구조기술사라고 뛰어달라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금 이제 대형 사고가 날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물의 안전이나 네. 어떤 구조적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면 네. 우리 구조기술사들이 많이 나와서 그쵸. 예, 좀 경각심을 좀 알려주고 그렇죠. 예, 그런 거로 인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제가 아니더라도 네. 이런 건축구조기술사가 대중적으로 좀 각광받고 네. 그런 기술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제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죠. 예. 당연히 알죠. 예. 제가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는 요는 건축 구조, 그다음에 구조 기술사. 네. 그래서 자꾸 언급이 돼서 네. 결국에는 우리 일상적으로 좀 안전에 대한 그렇죠.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구조 관련돼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이제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이제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조, 네. 안전, 네. 그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 건축 기사를 어쨌든 취득하면은 이제 네. 구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기술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건축 기사를 일단 공부하는 거는 네, 기술사를 공부하는 거에 밑바탕이 깔리죠. 네, 예, 물론 기술사, 건축구조 기술사도 있고, 네. 건축시공 기술사도 있고, 네. 건축사도 있고, 네, 예, 지금 보통 그런 세 가지 자격증이 중요한데, 네, 뭐 지금 과목이 뭐 시공도 있고, 네. 법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축 기사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제 기술사 따는데 밑바탕이 되니까 도움이 되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건축 구조 분야는 네. 건축 구조 기술사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진짜 기본적인 지식이죠. 네. 근데 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네. 그 윗단계를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예, 계산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예, 문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고, 예, 그렇죠. 그죠? 예,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구조 관련돼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나눠봤고요. 어쨌든 저희는 건축 기사의 구조, 네네. 네, 이거에 대한 합격 전략을 사실은 언급을 그렇죠. 해주셔야 돼요. 예, 우리는 제일 중요하죠. 그쵸, 예. 제일 중요하죠. 건축 기사 구조. 네. 어렵잖아요. 꽈락도 많이 그렇죠. 나오고. 예. 네, 그래서 네, 이게 저희가 항목 중에 네. 이제 꽈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구조고, 자, 꽈락을 면한다. 첫 번째 목표가. 당연하죠. 예, 꽈락을 면하고, 그리고 운 좋으면 평균 60점 넘게. 그럼요. 예. 네, 그런 전략을 이제 세울 때 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네. 너무 좋아요. 일단은 제가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진짜 합격되는 거죠. 60점 합격 전략. 아, 그렇게 60점 합격 전략. 우리는 네. 60점만 넘으면 그렇죠. 되잖아요. 예, 예. 뭐 80점 맞는 거랑 100점 맞는 거랑 뭐가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 그래요? 60점 합격 전략은 쉽습니다. 네. 자, 네 가지 파트가 있어요. 구조 일반, 구조 역학,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네. 예, 건축 기사는 이게 구조는 네 가지 파트인데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출제 비율 분석을 계속 하잖아요. 구조 역학이랑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비율이
70% 이상이에요. 네. 네. 그럼 뭐냐? 70점. 이 두 개만 하면 70점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구조역학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공부를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별로 네. 만약 시간이 없다. 다음 달에 시험을 본다. 우리 지금 네. 사실은 2회차가 얼마 네.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 달 전략? 네, 한 달 전략. 네. 자, 제가 동영상을 2020년부터 2023년 4년치를 했죠. 네. 자, 일단은 이론은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한 달 동안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역학이랑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유형을 앞에서 책을 가지고 앞에 봐서 이론을 좀 공부하시고 연습 문제를 푸세요. 뭐냐? 구조역학이랑 철근 콘크리트. 그것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럼 구조역학.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네. 약간 좀 광범위해요. 근데 구조역학은 숫자만 바꿨다 뿐이지. 네. 그 나오는 스타일이 제한돼 있고 개념만 물리적인 개념만 좀 계산을 해서 이론적인 개념만 알면 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럼 기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거기서 구조역학만 이론 공부를 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시간이 그래도 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까지 같이 병행하시면 되죠. 말씀해주신 대로 공부를 하면 꽈락과 60점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한 달 전략. 한 달 전략. 하루에 몇 시간? 정확하게 해주세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면 될까요? 하루에 글쎄요. 제가 한 2시간? 2시간. 네, 하루에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한 달.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만 뭐 딴 과목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만 투자하시면 네. 네, 어렵지 않게 음. 꽈락도 면하고 네. 운 좋으면 60점도 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기사에 막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어렵긴 하지만. 네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 그리고 사실은 노력 네네. 조금만 투자해서 한 달 전략 이렇게 네. 한번 갖고 가면 좋을 것 같고 3회차는 4개월 준비로 해서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면 되겠네요. 3회차. 3회차는 이제 한 4달 남았다. 그쵸? 네, 한 4달 그러면,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구조역학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이론 과목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같이 병행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문제를 기출 문제는 무조건 푸셔야 되고요. 그쵸? 기출 문제 네. 4년치를 기출 문제를 무조건 푸시고 네. 그 다음에 앞에 이론의 내용이 있는 소단원의 그 연습 문제들 네. 네. 위주로 좀 푸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기사가 도서를 사면 강의가 무료예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런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네.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뭐 그렇다고 도서를 굉장히 비싸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네네. 말 그대로 이 교수님들이 서비스로 그냥 제공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구조 잘하려면 미리 조금 공부해두면 좋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게 구조역학이에요. 우리 네. 사실은 우리 그 KMD 플러스에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교수님 강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조역학을 공부를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 이제 장기간 투자를 하실 거면 네. 기본적으로 구조역학을 공부를 하셔야죠. 네, 구조역학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구조 이게 나가야지.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구조역학을 공부하셔라. 네, 네네. 그게 밑바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네, 근데 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네. 이제 저는 사실 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맞아요. 네, 피드백도 좋아요. 네, 교수님 강의. 쉽게 설명을 하면 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희 건축기사 구조는 함께 하자고 제안을 드린 거죠. 네. 아주 좋은 이렇게 네. 꿀팁을 또 중간중간에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네. 네네. 그거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합격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사실 구조 부분은 아니고 건축기사에 관련된 네. 건데 네. 건축기사 시장 전망이 좋잖아요. 취업하고 전망 뭐 이런 뭐 예. 취준생이나 아니면 이직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되시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라이센스 시대입니다. 네, 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말로 하는 거
네. 이걸 떠나서 무조건 자격증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할 거고. 네. 그래서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에 평생 건설에 몸을 담으려면 네. 건축기사는 당연히 따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래서 뭐 취준생 분들, 네. 특히 취준생 분들은 건축기사, 그리고 요새 이제 안전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렇죠. 또 안전기사, 네. 뭐 이런 자격증들은 라이센스를 안전기사. 건설 네. 안전기사 네. 그런 거를 따 놓으면 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취직도 잘 되고 네. 또 이제 지금 취직하시는데 이직하시려는 하는 분들 네. 더 좋은 조건이나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직할 때 경력직이 보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라이센스가 뭐가 있나 그것도 봐요. 네. 엔지니어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건축기사는 지금 계속 선진국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다 네. 변모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라이센스는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평생 네. 그걸 라이센스는 평생 다닌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도 요새 네이버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딱 치면은 자격증이 딱 나와요. 그렇죠. 제 자격 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기사, 안전기사, 건축구조기사. 그래서 네. 자격증이 3개가 딱 바로 뜨죠. 네.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자랑도 가끔씩 하고. 네.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셔야죠. 예. 기술사인데. 네. 네, 지금 사실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한 번에 또 요약 정리를 네. 하셔가지고 뭐 우리 그 건축기사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구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예. 60점 네. 넘는 방법 아까 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회차 그 다음에 3회차 남았는데 네. 네, 그런 것들 또 이게 대비가 될 수 있게 합격 노하우, 네. 뭐 합격 전략 이런 것도 해주셔가지고 네. 설명해 주셔서 좋고요. 네, 이제 교수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전반적인 그 구조 공부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그 건축기사에 국한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자, 보통 1년에 3회가 있죠. 네, 그 난이도를 보면 네. 한 번은 평균, 한 번은 어렵고 한 번은 쉽고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이 난이도란 거는 쉽고 어렵고는 뭐냐면 기출문제의 빈도가 얼마나 있냐예요. 그게 문제 자체가 어렵고 쉽다라는 거는 사실은 상대적인 거라. 네. 근데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는 회차는 쉬운 회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건축기사를 진짜 1년 뭐 여러 그 분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준비한다. 장기적으로 준비한다. 네. 그러면 그 1년 동안 시험을 계속 보셔야 돼요. 3회를. 네. 예, 그쵸? 네. 그러니까 첫 회가 처음에 봤는데 어려워. 이거 안 돼. 이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네. 그 대신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고. 예, 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구조역학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 네. 그것만 딱 준비하시면 네. 1회, 2회, 3회 중에 한 회는 네. 운 좋으면 붙죠. 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은 이론적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음 문제 틀린 것은 뭐 그런 네네. 특히 틀린 것은 있잖아요. 그 제가 기사 공부할 때 옛날에 뭐 그 팁이었지만 틀린 것은의 대부분 답은 긴 거예요. 지금 네. 약간 찍기 노하우구나. 찍기 노하우죠. 네. 정말 그 틀린 것은의 답은 제일 긴 거고요. 그 다음에 찍기 노하우. 그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문맥에 only, 네. 뭐뭐만.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런 것들은 무조건 틀린 답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또 컴플레인 하시면 안 되니까 네.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네. 대부분 가능성이 많다. 네. 그게 이제 이거는 사실은 건축 구조에 국한된 거 아닙니다. 맞아요. 딴 과목도 네. 다 국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옛날에 기사 공부할 때 그런 팁을 많이 썼죠. 네, 연필 이렇게 던져가지고 굴리지 마시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꿀팁을 잘 그렇죠. 적용해가지고 네.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합격은 KMD 플러스의 건축기사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연관된 다양한 저희가 강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기사 공부하시면서 뭐 예를 들면 적산 부분도 궁금하다 아니면 법규 부분도 궁금하다 저희한테 강의가 모두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구조도 베이스가 역학이 돼야 된다. 역학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뭐 유료로 강의를 조금 보는 게 어려우면 저희 유튜브에서 맛보기 강의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건축기사 합격하시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경희대 정영철 교수님과 저희 건축기사 구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교수님 뭐 좋은 어떤 뭐 꼭 알아야 될 팁 이런 것들 있으면 또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예, 많은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게시판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또 교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저희 건축기사 KMD 플러스 건축기사와 함께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